예, 안녕하세요. 토마토패스 김동빈입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저희 같이 교재로 치면은 217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주식 시장이죠. 주식 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 자주 나오는 유형 문제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문제, 어렵진 않은데요. 자주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가 되겠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행 시장의 기능이라고 볼 수 없는 걸 찾아라라는 얘기인데, 이거 다 그럴듯해 보여요. 그렇죠? 이거 다 발행 시장의 기능처럼 보여지는데, 네, 조심하실 게 하나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요거, 이러한 유형의 문제를 푸실 때 여러분들 요거, 발행 시장인지 유통 시장인지 요거 구분을 좀 잘 해주셔야 됩니다. 발행 시장이랑 유통 시장은 엄연히 다른 시장이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이 발행 시장 당연히 그 주식 발행 시장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주식회사 같은 거는 우리 주식이잖아요. 말 그대로. 이제 초기 자본금이 모여서 주식으로 전환이 돼서 그 회사의 공동주인 주주들을 모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최초 이렇게 이제 주식이 유통되는 단계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IPO 같은 그런 시장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널리 이제 그 주식의 공동주인을 우리 같이 한번 사업해보자. 이런 이제 발행 시장이 되겠죠. 요거에 대해 기능이라고 볼 수 없는 게 여러분 당연히 요거 주식 공개 매수잖아요. 말 그대로 그 출자 자본 주주들 모으는 거죠. 야, 우리 한번 같이 가보자. 우리 회사의 공동주인이 되자. 그런 개념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 단기라는 단어라는 충돌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기업의 단기 자금은 뭡니까? 그냥 지금 잠깐 필요해가지고 급전을 땡긴다라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급전을 땡기는데 주식을 발행해서 유통하거나 이런 식으로 자금 모으는 이런 것들은 단기 자금 조달과 발행 시장을 좀 맞지 않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발행 시장의 기능은 이러한 단기 자금 조달과는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주식회사가 이제 자금을 급하게 필요하게 되는데 이게 단기 자금이면 이거 주식 발행하는 식으로는 거의 유통 그 자금을 조달하거나 그러지 않겠죠. 뭐 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한다거나 뭐 요런 아니면 채권을 발행한다는 그런 방법으로 그 자금을 모집을 하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 뒤집어서 얘기하게 되면 요 2번, 3번, 4번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맞는 지문이기 때문에 이런 발행 시장이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 순 기능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뭐 문제 푸는 것 자체 난이도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것도 이제 다 좋은 문장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증권 취득 과정, 뭐 주식이 되겠죠, 당연히. 증권 취득 과정을 통해서 경제의 양적 그다음에 이제 질적 고도에 기여한다. 말이 되게 어려운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양적 고도는 뭐냐면 다시 말하는 것처럼 이게 발행 시장을 했다는 얘기는 새로운 주식회사가 생겼다. 혹은 그 주식회사 자본금이 더 늘어난 거기 때문에 그 덩치가 커졌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즉 경제 성장과 맞물려서 주식회사도 이제 크기가 커진다. 규모가 양적 크기가 커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질적 고도화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게 이제 하나의 그 오너가 있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여러분 주주들이잖아요. 주주들을 같이 모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이제 큰 등체 회사들이 이제 여러 주주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민주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이런 공동 창업적 뭐 이런 개념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질적 고도화에 기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당연히 금융 정책이라든가 경기 조정의 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득 재분배를 촉진한다. 물론 여러분 엄밀히 들어가게 되면 이런 발행 시장이 소득 재분배를 엄격하게 촉진한다라고 보긴 어렵긴 합니다만 우리 이론적으로는요. 당연히 소득 재분배를 촉진합니다. 아니야 간단하게 말씀드려가지고 여러분 지금 한창 잘 나가는 기업 있잖아요. 뭐 구글, 알파벳이 되겠죠. 그냥 구글이라고 할게요. 구글이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기업 잠깐 보도록 하세요. 최초에 이런 얘네들 지금 주식회사 아니겠습니까? 구글이라든가 아마존 이런 주식회사도 최초에는 이렇게 발행 시장을 통해 가지고 그죠? 주주들이죠. 자본을 끌어모으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한 30년쯤 됐나요? 30년까지는 아니고 한 25년 전쯤 얘기가 되겠네. 20년 내지 25년 전쯤에 그때 여러분들이 이 구글이라든가 아마존의 최초에 발행된 주식을 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엄청난 떼부자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뭐 그런 개념이긴 해요. 이런 소득 재분배를 촉진한다.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자본을 소유한 그 투자자들이 이렇게 이제 우량한,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제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은 이런 우량한 기업에 이런 식으로 발행 시장을 통해서 하게 되면 이런 자본의 소득 재분배가 촉진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도 이제 주식 시장이 이제 고도화되면서 이런 주식 시장을 통한 이런 소득 재분배가 촉진되는 그런 양상이 이제 계속 잘 정착이 되어 갈 겁니다. 그런데 이제 뭐 최근까지는 아니지만 과거에는 주식이라는 게 이제 그
재벌들이 다 그 뭐죠? 소유권을 거의 다 이제 독점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소액 주주들도 늘어나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소득 재분배가 이제 촉진되는 그런 양상도 보여질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발행 시장의 순기능이다라고 생각을 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유통시장입니다. 두 번째 문제인데요. 아까는 우리 발행시장에 대한 문제였죠. 이번에는 유통시장입니다. 유통시장.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러분 그 주식시장, 그 코스피죠. 지금은 다 온라인으로 거래가 되고 있었지만 뭐 한 15년, 20년 전만 해도 다 객장에 나가가지고 거기서 막 이제 다 일일이 딜러 끼고 이렇게 이제 거래를 했었죠. 그러니까 실제 이제 주식을 사고 파는 그런 일반적인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새는 다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이제 그 트레이딩을 하고 계시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발행 시장이 아닌 유통 시장의 경제적 기능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요, 앞서서 그 정답은 여러분 이제 또 요렇게 그 걸려버리는데, 아니 여기서 그러니까 전 문제 잠깐 보도록 할게요. 발행 시장은 단기 자금 요게 틀린 거니까 장기 자금 조달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유통 시장은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통 시장은 즉각 주식을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주식을 뭐 예를 들면 뭐 S전자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갑자기 급전이 필요해. 근데 모아둔 현금은 없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뭐 어떡하긴요. 눈물을 머금고 요거 일부 처분해서 현금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통 시장은 장기 자금의 조달 목적은 아니에요. 장기 자금의 조달 목적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행 시장의 경제적 기능이고요. 유통 시장은 그때그때 이제 그 현금이죠.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이게 이제 틀린 설명이 되면서 이제 1번, 3번, 4번이 다 맞는 문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죠. 유가증권의 황금성 재금, 여러분 아시는 단어잖아요. 황금성,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돈 급하면 갖고 있는 주식 뭐 처분해야 되겠죠. 물론 주가가 막 올라갈 것 같은데 지금 막 앞으로 계속 올라갈 것 같은데 지금 급전이 필요해서 팔면은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서 늘상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주식 투자는 꼭 여유 자금으로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급전 필요하면 주식 팔아가지고 이제 돈으로 땡겨오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공정하고 적정한 가격인데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유통시장은 특히 우리나라 같은 시장은 뭐 잘 나가는 주식 같은 경우에는 다수의 수요자와 다수의 공급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경제 원론에서 나오는 얘기잖아요. 완전 경쟁 시장이 발생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다수의 수요자, 다수의 공급자가 서로 경쟁을 통해서 가격이 결정되죠. 우리는 그러한 가격을 뭐라고 하죠? 시장 균형 가격이다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시장 균형 가격이야말로 기본적인 이제 경제학자들 시각이면서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만은 이 시장 균형 가격이 가장 공정하고 가장 적정한 가격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가격이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유통시장이 그러니까 수요자가 공급자가 많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 좀 부연 설명이긴 한데, 마시는 것처럼 그 몇몇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는 그런 주식이라든가 하게 되면은, 자, 매도자가 여기 이렇게 걸어놨어. 매도자 주식을 여기 걸어놨는데 매수자는 여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엄청난 갭이 존재하는 거죠. 트레이딩 갭이 존재하죠. 이런 것들은 시장에 적정한 가격이 형성되기가 어렵긴 합니다만은, 요거는 좀 거래가 이렇게 활발하지 않은 약간 마이너한 주식이 되겠고요. 유통량도 무지 많고 잘 거래되는 주식은 이럴 가능성 거의 없죠. 매도자들이 이렇게 가격을 내리고 매수자는 이렇게 가격을 올려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한 틱 범위에서 이제 아주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바로 얘가 바로 시장 균형 가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유통시장이 활발하게 잘 제대로 작동하고 있을 때는 요 3번 기능도 원활하게 수행이 되겠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곧 발행될, 다시 말하면 이제 발행을 하게 되면, 여러분 발행 시장에서 발행하게 되면 이게 이제 유통시장으로 넘어와서 이제 유통시장에서 거래가 되겠죠. 그런데 발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그러니까 공모 가격 같은 거 모집하잖아요. 공모주 모집할 때 이제 공모 가격이라고 다 해서 이거 응찰 방식으로 경매 방식으로 하잖아요. 그럼 이제 최초에 이제 공모 가격 어떻게 그 형성을 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유통시장에서 수요 공급 원리를 그대로 차용해가지고 적정 그 최초의 이제 발행 유통 주식 가격을 결정할 수가 있겠죠. 이것도 다 이제 유통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갈 때 이루어지는 그 경제적 순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1번은 아니고요. 1번은 요건 발행시장의 기능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별로 어렵진 않은데 약간 헷갈리실 수가 있기 때문에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의 구분을 좀 명확하게 해주셔서 이러한 유형의 문제를 좀 풀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교재 221페이지 문제고요. 이것도 어려운 건 아니긴 한데요. 좀 약간 헷갈리실 수 있을까 봐. 다 되게 많이 들어본 거여가지고
증권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 그 투자 상품이 아닌 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기업은 CP죠, CP. 여러분 주식, 채권, 주가지수, 선물 이거 다 당연히 유통시장이면서 코스피라든가 이제 그 채권 시장에서 다 거래가 되면서 특히 금융투자 상품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요게요. 금융투자 상품 그러면 이게 그냥 내가 느끼기에 이게 금융투자 상품 같아라고 보이는데 아닙니다. 이 금융투자 상품도 엄밀한 법적 요건 정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충족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제 이런 거를 보셔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것처럼 CP는 증권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다라는 것들도 좀 헷갈리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교재 221페이지 해설 보시게 되면은 뭐 CP라든가 CD라든가 RP라든가 이런 것들 다 엄격하게 구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꼼꼼하게 숙지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 금융투자 상품 같아 보이는데 아닙니다. 엄격한 요건에 따라서 이거를 체계적으로 분류를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세 번째 문제도 한번 넘어가 보시도록 하고요.